네, 디지털의 초석이 되는 데이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데이터리안 오늘 김수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범죄 수사나 드라마, 영화들을 보면은 수사관들이 그 범죄 잡기 위해서 도청도 하고 미행도 하고 이런 네. 부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사를 하려면. 근데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게 똑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어떤 걸 도청하고 네. 미행하고 네. 오늘은 그 미행을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기술이죠. 그게 뭐 믹스넷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믹스넷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비유 잘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수사관 분들이 수사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네네. 영화나 드라마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네. 도청하는 거, 도청하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도청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용의자가 있을 때 그 사람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네네네. 이렇게 미행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사건 현장에서 무슨 뭐 지문을 찾아낸다든가 뭐 아니면 어떤 흔적, 단서, 뭐 혈흔 이런 거 찾아내는 게 또 하나 네. 있고 요게 그대로 사이버 공간상 인터넷상에서도 이런 도청이라든가 미행이라든가 아니면 혈흔 같은 흔적을 찾는 네.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도청이 가능하다는데 도청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종단간 암호화 기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청을 방지하는 기술. 그렇죠. 이고 오늘은 미행을 막아주는 기술. 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네. 이 미행을 막는다라고 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냥 화면이 나오네요. 네. 네, 저 영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네. 버스도 탔다가 그렇죠. 아니면 뭐 택시도 탔다가 아니면 동네를 빙글빙글 돌았다가 이 집 저 집 막 들렀다가 네. 목적지로 가잖아요. 네. 믹스넷이라고 하는 인터넷상의 미행을 막아주는 기술도 요것과 똑같은 형태로 구현이 돼 있습니다. 원리가 비슷하다. 네. 네. 지금 뭐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네. 믹스넷이라고 하는 건 믹스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네. 이제 A라는 사람이 쓰는 컴퓨터가 있고요. 네. 저 맨 오른쪽 끝에 C라는 사람이 쓰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네네. A라는 사람이 저 C라는 사람한테 전자 메일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때는 그냥 보내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인터넷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어떤 사람, 수사관이든 뭐 어떤 사람들은 네네.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네? 네. 이걸 미행할 수 있습니다. 즉 추적할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이제 막고자 하는 기술이 믹스넷이라는 기술입니다. 아. 어떻게 막냐 하면 자, 내가 편지 봉투를 하나 준비해요. 그 네. 안에는 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녹색 편지 봉투가 보이실 겁니다. 네,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받는 사람 C라고 써놨죠. 네, 네. 그렇죠? 요걸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요 편지 봉투를 조금 더 큰 편지 봉투에 또 집어넣습니다. 아, 네, 네. 그 편지 봉투에는 수신자 D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 편지 봉투를 조금 더 큰 편지 봉투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네. 여기에는 수신자가 B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저 편지 봉투를 다시 E라고 수신자가 써져 있는 좀 더 큰 노란색 편지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저걸 우체통에 집어넣어요. 네. 즉 인터넷상에 보냅니다. 네. 그러면 딱 보면 맨 겉봉에는 E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편지 봉투는 사용자 E한테 갑니다. 그럼 사용자 E가 저 편지 봉투를 딱 뜯어보는 거예요. 그럼 뜯어봤더니 편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봉투가 하나 또 나오죠. 아. 그럼 봉투를 딱 봤더니 B라고 돼 있네요. 그럼 저걸 다시 우체통에 집어넣습니다. 즉 다시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저 편지 봉투는 누구한테 가냐 하면 B한테 갑니다. 자, 그럼 B가 편지 봉투를 딱 뜯어봤더니 다시 또 D라고 쓰인 편지 봉투가 나오죠. 이걸 우체통에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D가 받아보겠죠. 그럼 D가 편지 봉투를 뜯으면
또 C가 나오네요. 네. 이걸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C한테 편지 봉투가 가게 되고 그걸 C가 뜯어보면 편지지가 나오게 되죠. 이게 믹스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이군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다. 하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A는 E한테 편지를 보냈네? 이거밖에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A가 C한테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미행을 따돌리는 겁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은 그래. 편지 봉투를 저렇게 활용하면 막 이 집도 들리고 저 집도 들리고 하면서 네. 미행을 따돌리는 건 내가 알겠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저 편지 봉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생기겠죠. 네. 우리가 이제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RSA 공개키 암호 네, 네. 뭐 이런 용어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 편지 봉투는 공개키 암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미행을 복잡하게는 했지만 따돌리려고 결국 추적을 하려면 E를 파보면 E가 B한테 보낸 거, B를 파보면 B가 D한테 보낸 거 이게 결국은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저것을 파악을 하려면 저 사이에 있는 E, B, D라는 사용자가 네. 저는 사실 누구한테 줬어요를 다 오픈해야 실토해야 되죠. 되죠. 그쵸. 그렇죠. 그런데 E, B, D 중에 네. 한 사람이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안전성은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 믹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있느냐. 많은 이용자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안전해집니다. 단 많은 이용자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으면 많을수록 거쳐가는 곳이 많으니까 속도는 느려지게 되죠. 이해됩니다. 네. 그 결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넣음으로써 뭔가 그 아까 맨 처음에 비유해 준 것처럼 범죄자를 쫓아야 되는데 지하철 탔다가 택시 탔다가 뭐 걸어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추적이 힘드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활용되는 어떤 예시들이 있나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TOR이라고 하는 우리가 토르라고 토르. 보통 부르는 겁니다. 네, 원래는 네. 토어라고 하는 건데 토어. 네. 일반적으로 토르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리가. 네. 이 믹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데이빗 차움 박사가 만든 겁니다. 데이빗 우리 차움. 전자화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네요. 예. 그분은 정말 여러 개의 아버지시네요. 정확히는 네. 데이빗 차움 박사를 전자화폐의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요. 네. 저희 같이 이제 암호학 공부한 사람들은 익명성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믹스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익명성 관련된 주옥 같은 연구들을 워낙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익명성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긴 그런 연구에 항상 중간이나 맨 처음에는 데이비드 차움 박사님이 네. 이렇게 항상 언급되는 거 그렇죠. 보면 그래서 저 믹스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처음에 왜 만들었냐 하면 야 우리가 인터넷의 가장 큰 활용처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건데 네. 이 이메일이라는 게 내용을 남이 못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낸다 이런 미행을 따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메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 믹스 네트워크라는 걸 만듭니다. 사실은 믹스 네트워크도 잘 보면 중앙에 우체통을 하나만 두지 않고 네. 우체통을 여러 개 둬서 탈중앙화시켜서 익명성을 올리겠다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이 믹스 네트워크라는 게 발전돼서 어니언 라우팅이라는 기술이 만들어지고요. 그게 더 발전돼서 토어라고 하는 기술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 토어라는 이런 기술들, 어니언 라우팅, 토어 이런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군에서 쓰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 목적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첩보원을 뭐 미국에서 첩보원을 러시아에 보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미국 본부와 교신하려고 이메일을 쓴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데 접속하면 네. 미행당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첩보원이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보니까 저게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술이 이제 민간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민간 단체 중에 EF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의 줄임말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전자 개척자 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EFF라고 하는 단체는 인터넷 이용자들 또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비영리 단체에서 이 토어라고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오픈 소스로 뿌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야, 내가 일반적인 웹브라우저 쓰려다 보니까 네. 내가 일반적인 뭐 크롬 웹브라우저든 뭐 웨일이든 뭐 이런 브라우저를 쓰면 네. 이거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그쵸. 어느 게시판에 접속해서 글을 남기는지 네. IP 주소를 추적해서 다 알 수 있다는데 네. 그래서 난 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EFF 재단에서 운영하는 토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 접속을 하시면 저 믹스 네트워크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토어 웹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어 브라우저를 그렇죠. 받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내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그냥 접속하는 게 아니라 네. 토어 웹브라우저를 설치한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람들 컴퓨터를 경유해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IP 주소로 추적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아, 현재는 토르 같은 이제 브라우저는 음성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안 좋은 거래를 사실은 할 때. 이제 네.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네. 이제 이게 양날의 칼이니까 네네. 좀 뭐 범죄 행위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되죠. 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다크웹이라고 그러는 것. 다크웹,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다크웹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뭐 네. 다크웹이라는 게 있다는데 거기에 어떻게 접속해야 돼? 네.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 주소를 내가 하나 받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다크웹에 어떤 사이트가 있다. 그럼 그 주소를 내가 알고 있어요. 네. 그 주소를 뭐 정상적인 뭐 크롬 웹브라우저 같은 주소창에다가 네.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딱 안 치시면 들어가지죠. 그런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데 토어 웹브라우저를 구동시킨 다음에 네. 거기에 그 주소를 치면 네. 접속이 됩니다. 토 웹브라우저는 그냥 일반인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브라우저 설치를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가 차단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네. 그리고 토어 웹브라우저의 이제 단점은 여러 컴퓨터를 경유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기 때문에 느리겠네요. 속도는 느립니다. 네. 그렇구나. 진짜 약간 불법적인 거 거래를 할 때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하겠네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예. 알고 있는 또 암호화폐까지 접목이 돼서 거래를 해버리면. 그렇죠. 그런데 네. 이 토어 웹브라우저는 네. 사실은 이제 뭐 범죄 목적으로 이제 나쁜 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네. 검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말 그대로 군이나 이런 약간 정보 뭐, 첩보하는 이런 데 그렇죠. 많이 그것도 쓰이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다, 뭐 북한이다. 근데 여기 검열하는데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 접속을 못해요. 네네네. 이런 걸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뚫기 위해서 저런 토어 웹브라우저 같은 거를 이용합니다. 그럼 이제 중국은 또 그걸 막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야, 토어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중간 경유지로 활용되는 네. 그런 컴퓨터들이 뭐가 있대. 그런 주소 목록을 빨리빨리 입수해서 그걸 또 차단 목록에 계속 등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EFF 홈페이지 같은 데 가시면 네. 토어 웹브라우저는 어떤 정부의 과도한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검열을 피하려면 중간 경유지로 활용되는 컴퓨터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토어 네트워크에 참여하셔서 네. 중간 경유지로 본인의 컴퓨터가 활용되게끔 네. 동참해 주십시오. 이런 운동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 토르하고 믹스넷을 듣다 보니까 블록체인에서 보면 이제 어떤 전송 암호화폐를 전송하고 전송한 것을 익명성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믹서라는 것을 쓰기도 네네, 하는데 네네. 그 원리가 비슷한 건가요?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믹스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네. 조금 이제 혼동하시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믹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토어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믹서, 네. 보통 텀블러라고 하는 그 네. 믹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토어는 내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내 IP 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IP 주소가 미행되지 않도록. 그렇죠. 네. 고로 어떤 인터넷 접속을 어떤 교란시키기 위한 기술이 네. 이제 믹스 네트워크 또는 토어 같은 기술이고요. 이고요. 네. 우리가 소위 이제 텀블러라고 하는 믹서라고 하는 건 네.
암호화폐를 돈 세탁해 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네. 내가 뭐 5비트코인을 믹서에 집어넣으면 네. 그게 다른 사람의 5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 세탁을 해주는 끊겨버리는 기술입니다. 거죠. 네네. 아.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이용자는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비율이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좀 안전하게 쓰려면 전자지갑을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귀찮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턴이 드러나게 되고 네. 그럼 이제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네. 이제 블록체인에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가는지가 다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우리가 뭐 토어 웹브라우저도 쓰고 네. 믹서라고 하는 돈 세탁 사이트도 이용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또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토어 웹브라우저라든가 아니면 뭐 믹서 같은 이런 기술들을 그냥 코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은 네. 그런 암호화폐들도 많습니다. 아. 그 대표적인 게 모네로라고 네. 하는 암호화폐죠. 젯캐시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래서 실제로 모네로를 들여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랑 접촉해서 돈을 얼마를 보내고 하는 모든 네. 것들이 네네. 감춰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나라의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류의 코인들을 네. 다크 코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뭐 특근법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특근법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거래소들이 네. 이런 다크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럼 자금 세탁 우려들이 있긴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보면은 지금 처음에 이제 믹스 네트워크 얘기가 나왔고 그 어니언 라우팅이라고 하는 기술을 쓴 토르가 나왔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믹서 암호화폐 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요걸 다시 개념을 한 번만 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내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한다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네. 내 IP 주소가 반드시 남습니다. 사실은 그거 갖고 추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저 해커킹이 되면 네. 이 해커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들어온 거야? 북한 해커야? 중국 해커야? 맞아요. 예. 이러면서 추적이 된단 말이죠. 예, 처음엔 이제 수사 맡기면 IP 주소부터 추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이런 네. IP 주소의 추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믹스 네트워크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발전해서 어니언 라우팅이라는 기술로 발전됐고 발전했고. 이게 더 발전돼서 토르라는 기술로 발전돼서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전자화폐에서 많이 쓰는 암호화폐에서 많이 쓰는 믹서라고 하는 기술은 네. 내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의 암호화폐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련 번호 같은 것들을 이제 바꿈으로 해서 추적되지 않도록 해주는 기술, 그걸 믹서라고 하는 겁니다. 네. 끝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은 네. 편지 내용 자체를 이상한 글자로 바꿔서 못 알아보게끔 해주는 기술. 종단간 암호화 기술. 그렇죠. 도청을 방지하는 기술. 그렇죠. 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되게 많이 나오긴 하네요. 네.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걸 또 해킹하려고 하는 쪽들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래서 그걸 또 막는 기술도 계속 방지할 것이고. 실제로 그러네요. 토어 웹 브라우저를 깔아 보시면 네.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해킹이 아직 뭐 시도는 계속 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토어 웹 브라우저도. 정부에서도 자꾸 이 취약점을 찾아서 어떻게든 어떤 추적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발견됐다. 그럼 또 바로 연구해서 네. 그걸 또 업데이트해서 그걸 못 쓰게 또 막아 놓습니다. 지금 사실은 토어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전자화폐 같은 경우에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가장 많이 어디서 잡힐까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거래소에서 돈 환전할 때 잡히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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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주 딱 그 병목 지점이거든요. 네. 토어 같은 경우는 여러 사이트를 경유하다가 결국은 최종 목적지에 딱 도달할 겁니다. 요 투어 네트워크를 막 여러 사이트를 가다가 최종 목적지에 딱 도착하기 직전 네, 거기서 가장 많이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 기술도 또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항상 그래서 규제들이 엄청 몰려 맞습니다. 있나 봐요. 그래서 정부도 워낙 그걸 잘 알고 있는 왜냐하면 거고요. 중간 과정을 다 이렇게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단계. 그래서 거래소 규제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한 이유가 이제 그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야,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기술들 있잖아요. 뭐 토르, 그러니까 어니언 라우팅, 토르 같은 경우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구은이나 이런 첩보나 이런 기관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음성적인 것을 위해서 불법 거래들을 위해서 또 사용될 것 같고, 실제 이제 비즈니스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한 비즈니스들이 나오고도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건 좀 보셔야 되는 것이 네, 네. 많이 못 본 것 그러니까 같긴 해요. 실제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벌써 텔레그램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을 마케팅으로 막 쓰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마케팅으로 종단간 암호화로 충분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토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막 결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정말 그 믹스 네트워크부터 그 토르 이런 부분까지 많이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김승주 교수님과 함께한 데이터리안 내용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 D 오늘 순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보신 그 내용들은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